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락이 계속되자 결국 드러나고 있는 코인 업계 리더들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힘들 때마다 짜잔 하고 나타나서 큰 재미를 보시는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참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우려먹고 계신 분들인데요. 바로 마운트곡스입니다. 야, 이분들을 여기서 지금까지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분명히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6만 2천 달러가 붕괴가 됐었는데 그 배후에는 마운트곡스가 있었다 하더라. 또 거래소로 물량 폭탄을 투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자, 어제였어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알고 보니까 마운트곡스가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에 116개의 비트코인을 보낸 건 팩트입니다. 요거 팔기 위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대규모 지갑 이동을 하더라. 야, 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다시 한번 채권자 상환을 위해서 매도를 한 번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운트곡스가 뭐 2만에서 3만 개 가까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거래소에 들어간 물량, 팔기 위해 들어간 물량은 116개 수준이며 대부분의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은 다시 신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니까요. 참 재밌는 게 어제 오전에 6만 1,000 몇 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요. 116개 보낼 때는 6만 1,000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6월 2일자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7만 1,000 달러 정도 됐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막 번쩍번쩍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개를 넘게 옮길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116개를 보낼 때는 또 뭐 스트래티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ETF가 많이 팔렸고 하면서 오히려 뭐 100개 보냈을 때가 더 떨어졌네요. 야, 이거를 10년 이상 우려 먹었는데요. 인간의 공포에 대한 이 정말 조바심,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미를 보고 있죠. 누군가 이 사실을 뉴스화하고 퍼나르면 트레이더 위주부터 막 팔아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100개를 보냈다고 이게 뭐 10,000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참, 이건 아직도 통한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그 결과적으로 단타는 몇 번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들과 싸워서 단거리는 근데 결국은 못 이긴다. 장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단거리, 단기간 싸움은 못 이긴다. 왜냐하면 마운트 곡스만 하더라도 이거 10년을 넘게 우려먹는데요. 이들은 물량이 있으니까 이거 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면 결국은 다 개미들이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하더라. 마운트 곡스만 이 정도면 다른 뭐 전통 금융이나 뭐 헤지 펀드들은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단타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고난 중에 코인 업계 리더들의 천태만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리더 이 업계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때려쳐. 나 이제 그만할래. 휴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에이다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찰스 홉킨스 설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지금 연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망할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겁니다.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휴식을 취할 거다. 그 이후로 에이다가 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업계도 안 좋고 하지만 특히나 에이다 생태계에서 4년간 운영됐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탭툴즈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더 홀더 분들이나 뭐 트레이더 분들이나 에이다판 코인 마켓 캡 같은 뭐 고래들이 얼마나 이동을 시켰으며 거래량이 얼마였으며 그러니까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탭툴즈라는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매일 들어가서 통계를 확인하는 곳인데 요게
4년을 운영하다가 돈을 이제 더 이상 못 벌 것 같다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겠죠. 그러면서 찰스 호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악화됐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더 무너질 것이다. 뭐 테라 루나든 셀시우스든 3에로 캐피털이든 FTX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쉬로 들어갈 거야. 약간 삐진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생태계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집행하는데 커뮤니티 지지가 저조한 상태다. 이 얘기는 뭐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매년 카르다노 2026년 서밋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다 재단이 들고 있는 에이다를 팔아야 됩니다. 최소한 몇백만 부를 팔아야 행사도 하고요. 개발도 할 거잖아요. 근데 팔면 에이다 가격이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팔지 마세요. 이렇게 거버넌스로 이제 투표를 해서 그냥 이거 행사 취소해. 개발할 때도 에이다 팔지 마. 이렇게 하니까 찰스 홉킨스가 완전히 좀 삐지고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에이다 입장에선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게요. 솔라나만 하더라도 뭐 덱스 스크리너라는 뭐 탭툴즈 비슷한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을 닫더라도 뭐 썩 내키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대체제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주피터나 버드아이나 헬리우스나 듄이나 이런 플랫폼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에이다는요, 이 탭툴즈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잘 돼 있었고 이거 하나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망해버렸으니까 우리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친다면 네이버, 저도 뭐 주식 차트 볼 때 네이버 증권 쓰거든요. 네이버 증권이 망해버렸다더라. 또는 토스나 뭐 키움증권에서 차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거나 물론 그럼에도 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겠죠. 요것만 썼던 사람들인데 요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트레이더라든지 에이다 홀더들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보통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에이다는 5대 그 미국의 예전에 전략 비축 거기에도 들어갔던 큰 코인이잖아요. 근데 리더가 보통은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우린 할 수 있어. 도전할 수 있어. 이런 거 겪어봤어. 이러면서 북돋아도 모자를 파네. 나 포기할래. 나 휴식 취할래.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휴식을 잘 하고 뭐 좀 돌아오시면 좋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업계 리더들의 행동. 오히려 묻고 떠블로 가는 용감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비트마인이 이게 스트레티지 전략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연 9.5% 배당 우선주 발행을 추진합니다. 이게 지금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90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손실 상태인데 그 와중에 10% 가까운 이자를 준다고 야, 이거는 정말 승부수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 9.5% 우선주를 발행해서 최대 3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리고 이사회가 승인을 하면 현금으로 매주 지급된다. 야, 매주 지급된다. 굉장히 이거는 뭐 메리트라고 하면 메리트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회사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전제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해결된다. 그러면 천재 소리를 듣겠죠. 이거는 좋은 레버리지였다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더리움이 계속 하락해서 비트마인이 힘들어지면 이 사람도 뭐 다를 바 없죠. 예전에 테라루나나 FTX처럼 폰지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요. 사실 뭐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돈만 갖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릴 거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 돈 떼먹은 사람이 되겠죠. 뭐 그래도 논리는 있을 거예요.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그 스타일을 복사로 해서 붙이기를 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트가 오른다, 이더가 오르면 해결이 된다라고 일단 이런 논리가 있고요. 그나마 스트레티지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이더로 배당을 끝낼 수 있다. 즉 스테이킹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마 지금 2.73%로 가정을 한다면 비트마인은 한 3억 달러 정도 되는 스테이킹 이자를 매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 배당이요. 한 2,800만 달러 정도, 즉
스테이킹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일단 스테이킹 이자로 커버는 할 수 있다. 물론 이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요런 이제 뭐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보통주를 계속 발행을 하다 보면 기존 주주들이 희석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뭐 증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하면 그냥 배당만 주면 되고 의결권도 없어서 뭐 이 방향을 또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을 5% 이상 전 세계에 있는 거에 5% 이상을 내가 싹 다 사버릴 거야. 그러면 공급량이 잠기니까 이더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무제한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의 인플레율을 이더리움이 좀 더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왜냐면 이더리움도 항상 보내고 받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소각이 되고 이 수수료가 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묶어두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비트마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묻고 더블로 가는 분들, 유사품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엑스머니, 지금도 아마 6% 이자를 주면서 이 X 플랫폼에 돈만 가져와봐라고 지금 은행과 연계를 맺어서 뭐 25만 달러인가요? 이 보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당하면 뭐 보장해준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6% 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들어와봐라고 하면서 중독이 된 다음에 이거를 끊겠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손해를 보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티지도 그렇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트라이브도 그렇고 지금 11, 12, 13% 연이자를 뭐 매주 주냐 뭐 매일 주냐 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요.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묻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이 10%, 11%를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점을 일단 한 다음에 이 친구들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대박이 나는 시나리오를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반대로 떨어지면 쪽박이겠죠. 이들의 행보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꿔타기를 하는 리더들도 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새 아더에이지가 참 보기 싫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하락하고 조정을 받으니까 이분이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이 오면 이 사람이 뭘 사든 뭐 아무거나 오르는데 이 사람 의견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제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하이퍼리퀴드랑 니어를 또 전량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이퍼리퀴드는 150달러 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 또 쏠랑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기준으로 하이퍼리퀴드랑 니어를 다 팔았는데 뭐 다음 주에 뭐 에세이에서 이유를 공개하겠다라고는 하는데요. 참 이유는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이란 전쟁이 다시 재개가 돼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어서 팔았다. 글쎄요. 올 3분기 초까지 있을 AI 기업들의 기업 공개 IPO가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이것도 뭐 양날의 검입니다. AI가 오를 수도 있고 빨려 들어가니까 AI 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네요. 공화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적대적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 야, 이거는 참신한 논리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고점이 지금부터 9월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익 실현될 때가 된 것. 뭐, 아까 쉽게 얘기하면 나 단타 치고 싶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유를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코인을 또 밀고 있느냐. 멜스트롬이 아더웨이즈가 만든 이 펀드 이름이거든요. 월드 코인이 5달러 가지아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IPO, 아까는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더니 엔트로피과 오픈 AI의 시가총액이 지금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데 월드코인은 고작 2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논리면 AI 코인 중에 작은 거는 다 수백 배 가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가격이 오르니까 하이픈 이어를 버리고 지금 월드로 가고 있다. 근데 이분보다 좀 더 레벨이 있는 분도 사실 비슷한 발언을 최근에 해서
많은 이더리움 보유자들을 약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3일자긴 했는데요. 뱅크리스의 공동 창업자 데이빗 호프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처럼 거의 평생을 이더리움 뭐 전도에 앞섰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더리움은 나 다 팔았다. 그러면서 여기 5개의 코인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 코인들의 평단도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 코인들 가즈아를 또 부르짖고 있네요. 약간 그 아더웨이스랑 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뭐 베니스나 니어, 뭐 AI 쪽 인프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G캐시는 프라이버시, 하이퍼리퀴드랑 라이터라는 코인은 둘 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선물 위주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터가 하이퍼리퀴드를 쫓아가는 추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더리움을 팔았을까? 이분이 얘기하기로는요, 이더리움이 망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이미 시가총액 2위를 지금 독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스페이스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달성했는데 반해서 아직은 저평가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5개를 샀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정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서 뭐 때려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묶고 더블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뭐 본인의 판단이 주관이 확고하다면 뭐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원칙이자 오래 살아남는 비법이요. 요겁니다.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적으면 알트 올인이 아니라 비트 이더만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5% 이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현금 10%랑도 맞닿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트코인 어떤 거를 100원이 있으면 3원어치를 샀습니다. 5% 미만으로 산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만 나 홀로 급등이 나옵니다. 다른 거랑 다 같이 올라가면 이 친구의 비중이 5%를 안 넘겠죠. 다 같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근데 이 친구 하나만 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얘기를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온도라는 코인, 24년에 뭐 스텔라, 뭐 25년에 뭐 솔라나나 에이다나 뭐 이런 코인들 자기 혼자만 막 급등을 해요. 그러면 3%였는데 이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 내 전체 포트폴리오 10%가 됐어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친구만 올랐기 때문에 한 5% 가까이를 덜어내서 현금을 확보를 한다. 저는 팔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10%를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24년도를 4월에서 10월에 긴 조정을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겪다 보니까 이거 현금으로 그걸로도 안 되겠구나. 뭔가 오르는 게 안 나오면 이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지 자산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할 때마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24년도 하반기에 그 힘든 4월에서 10월을 겪어보니까 제가 이게 힘들다고 할 정도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24년도 하반기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어땠습니까? 코인만 급등을 하고요. 국장은 망했을 때예요. 미장도 올랐는데 국장만 망했어요. 그러니까 국장으로 해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급등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말이 너 바보 멍청이야? 30배 넘어도 그런 거 안 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 뭐 국장 살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듣는 얘기는 주식 산 거 자랑하려고 그래? 오를 때 좀 얘기해라. 코인 오를 때 얘기 좀 해라. 코인 오를 때 얘기도 욕먹고, 떨어질 때 얘기해도 욕먹고. 자, 그럼에도 도움이 되실까봐 저는 수십 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로 오래오래 지금 생존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계속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튼 얘기를 하니까 뭐 도움이 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 이렇게까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똑 닮은 1년 전의 자산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차트를 보시자마자 바로 어떤 자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 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1년도, 이 완전 극초반입니다. 1월쯤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었어요. 이게 4년 만에, 급등이었거든요. 17년도에도 급등이라고 해봤자 사실 5만 7천 원인가 그랬어요. 이거 계속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다가 21년도 1월 달에 극적으로 10만 전자 비슷하게 갔습니다. 4년 만에 오예했는데요. 자, 코인이 더 낫다고 하는 게 뭐냐면 21년 코인은 쌍봉이라도 찍었잖아요. 4월에 한번, 21년도 10월에 한번 찍었는데 이 친구는 21년 초부터 내리 2년을 떨어집니다. 야, 징글징글 하겠죠. 2년을 이렇게 뭐 조종도 아니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학을 떼고 떠나갔을 거고요. 자, 그러다가 22년 말에 챗 GPT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 다들 하락을 예상하는 23년부터 AI 주식들이 완전히 날아가죠. 뭐 엔비디아, 뭐 TSMC, 뭐 심지어 그 SK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를 제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오르긴 올랐어요. 우리 비트코인도 오르긴 올랐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AI 과속 시기에 이리도 좀 달려보고 이리도 좀 달려보자 가지야해서 오르긴 올랐다. 근데 성이 안 찼어요. 이게 올랐다고 해봤자 24년 7월 11일자로 8.8만 원, 정확히 88,800원에 모셨습니다. 21년 고점도 온 것도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은 뭐 이 전고라도 한번 뚫었죠. 이 88,000원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더 날라갔어요.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반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에라이. 근데 이게 지금 까만색이요.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간이 1년입니다. 떨어지는데 한 절반을 보냈고요. 밑에서 횡보하는데 절반을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고 나서 가장 이 오른쪽 까만색의 오른쪽 보시면요. 25년 6월 16일 지금 1년 전입니다. 5만 7천 원이었고요. 25년 7월 9일에도 6만 원이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언제적 가격입니까? 저 뭐 20년, 21년 가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날 가격이거든요. 남들은 막 꼭대기에서 날아가고 뭐 공중제비 돌고 있고 댄스 경연대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욕에 욕은 바가지로 하면서 다 떠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지는 잘 알고 계시죠? 뭐, 방송, 최근에는 좀 다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막 30만 전자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차트로만 비슷할까요? 제가 그래서 글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똑같을지는 저는 모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24년 말, 25년 중간까지 삼성전자가 이랬거든요. 이제 추억의 얘기인 거죠. HBM을 삼성전자는 못 만든다더라. 하이닉스는 만드는데 너는 왜 못 만들어? 기술력이 없네. 뭐 평택 망했네라고 하면서 이걸 못 만들면 엔비디아 납품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나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해? 그래서 저의 단기 목표가 엔비디아 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판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똑같잖아요. 아르마법, 뭐 전략 비축한다고, 플래리티 한다고, 이거 도대체 언제 비축하는 거야? 크립토 대통령 언제 오는 거야? 언제 납품해랑 똑같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그리고 투자자 심리를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국의 1등이었잖아요. 그래도 1등이었는데도 언젠간 오르겠지. 근데 오랜 박스권에 하락이 지쳐서 결국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오늘 오전에 박정수 뭐 배우님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폭발적인 포모는커녕 그래도 미국이 뭐 크립토 수도라고 하고 뭐 밀어준다고 하고 뭐 국방 수권법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이탈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까 보시면 기관들도 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도 1등인데 오르겠지. 그래도 미국이 밀어주는데 오르겠지. 굉장히 똑같죠. 수급 주체도 똑같습니다. 24년 말, 뭐 25년 초 삼성전자 외인들이 당연히 안 사겠죠. 지속적인 순매도로 외인들은 도망치고 있고 기관들은 안 사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ETF 집계가 지금
뭐, 십 며칠째 순 유출이거든요. 이런 대량 기록은, 장기 기록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 ETF 팔자. 삼성전자도 외인들 좀 그만 팔자. 똑같았습니다. 야, 참 힘든 상황이죠. 기술적인 위치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잠깐이긴 한데요. 오만 전자가 깨졌던 적이 있었어요. 49,900원에 모셨던 적이 딱 한 번 있는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5만 원 또 깨졌어.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뭐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했던 얘기도 내가 4만 원, 4만 5천 원 오면 좀 사줄게. 저희 댓글에도 달렸었어요. 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이 깨졌어? 야, 이거 큰일 나겠네 하는데 비트코인은 1억 원이 또 깨졌어? 심지어 일본 기준으로 지금 3번, 4번 깨지고 있거든요. 야, 뭐 정고는커녕 1억 원이 또 깨졌다고 지루한 박수권을 넘어서 둘 다 뭔가 심리적인 지지선마저 깨지고 있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의 결론을 그럼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지 다른 역사를 찾아 떠날지는 지금 내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라떼 말이야. 그때 비트코인이 1억이 막 3번, 4번 뚫릴 때도 내가 푼 돈을 아껴서 산 게 지금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라떼 추억의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